이상해서 하나 물어보는데 51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이스피싱이 계속 증가한다고 지금 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전에 우리가 초국가 범죄 특별 대응단이던가 대응본부인가 그걸 9월달에 만들고 난 예, 다음에 통합 대응단. 예. 10월, 11월에는 한 대폭 줄었던데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그 통합 대응단이 만들어지기 전에 1월부터 9월까지를 전년 대비하면 증가를 했는데 엄청나게 늘었죠. 예. 근데 통합 대응단이 만들어진 다음에 10월, 11월을 9개월 금년 9개월 평균하고 비교하면 한 30% 이렇게 감소를 했습니다. 아, 그게 아니고 작년 기준으로 9월까지는 많게는 월별로 30에서 60%까지 더 많았는데 예, 증가했습니다. 예. 10월, 11월은 작년 대비 30% 이상 줄었더라. 예. 그러니까 9월 대비로 하면 훨씬 더 많이 줄어든 거죠. 예. 대폭 줄어든 겁니다. 예. 이건 팩트는 이런 건데 이게 아마 자료 작성 시점 차이가 아닌가 싶긴 해요. 연간 기준으로는 보이스피싱이 계속 늘어났는데 예. 어쨌든 9월 대응단 만들고 난 다음부터 10월, 11월에는 대폭 줄어든 예,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경찰이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매우 잘하셨고 어쨌든 이렇게 조직적으로 또 규모 있게 강력하게 대응하니까 실제 피해가 엄청나게 줄어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 발생 대비 30% 넘게 줄었으니까 3분의 2로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작년 대비. 예, 이게 그 경찰만 하면 그렇게 이제 큰 효과를 볼 수 없는데 이번에 정부 합동으로 해서 그 같이 이제 정부 기관에서도 파견 나오고 뭐 키사나 금감원 같은 민간에서도 파견 나와서 같이 협력을 해서 이제 효과가 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국정원도 상당히 역할을 잘 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좀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대응해가지고 피해 규모를 대폭 줄여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를 합동수사단을 꾸려서 수사하라고 전에 지시했었잖아요. 예. 아마 합동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검찰의 합동수사단이 편성이 돼서 진척 상황은 혹시 좀 뭐 보고를 받거나 하나요? 예, 제가 그 검찰에 우리 인력을 파견해서 이렇게 한 사안이라 제가 검찰이 주관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태원 유가족들 중에 일부가 불만을 표시하는 것 같던데요. 예, 저한테. 그 부분은 그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예. 뭐 하는 거냐 뭐 이런 좀 그런 항의 비슷한 게 있어요. 예, 합동 대응단에 연락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라고 하십시오.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력 재배치는 기동대 등에서 1907명을 빼다가 보이스피싱과 마약범죄에 520명, 초국가 범죄 및 외사정보 복원에 500명, 파출소 피해자 보호에 500여 명 이렇게 배치했다 그런 얘기군요. 예. 마약 부분 있잖아요. 예. 경찰에는 마약 전담 체계가 있어요? 예, 경찰도 마약 전담하는 수사팀이 있습니다. 네. 여기를 지금 인력을 378명에서 942명 예, 보강. 예, 마약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강을 했습니다. 많이 늘렸네요. 예. 검찰에도 마약 전담 수사 기구가 있죠? 있습니다. 예, 검찰도 마약 그 전담을 해서 이렇게 그 인력을 별도로 채용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공유나 그 수사 협조는 서로 해요? 예, 그 마약 관련해서는 범정부적으로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요. 주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 정보를 주고받고 교류해요? 실제 정보는 이제 뭐 입수하면 자기가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잘 안 그렇지 서로 잘 안 하겠죠. 실제 정보 교환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낭비인데 그게 똑같은 조직을 놓고 양쪽이 동시에 추적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서로 모르고. 예,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이게 마약 분야는 지금 심각성이 커지는데 마약 수사를 하는 독립조사기구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예,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마약이 해외에서 이제 들어오면서 관세청을 거치고 국내 수사는 이제 경찰과 검찰 이렇게 담당을 하는데 이게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처음에 들어오는 것부터 이렇게 수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상당히 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 수사는 이게 들어온 다음에 네. 그 하부부터 이렇게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하부부터 이렇게 상선으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관세청이나 해외에서 들어오는 정보를 가지고 수사를 하면 위에 있는 그 상선부터 이렇게 네. 그 적발을 해서 밑에 조직까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할 수 좀 효과가 있습니다. 국정원도 이 부분에 그 예, 그렇습니다. 역할을 할 텐데 예. 지금 각 기관들이 따로 하고 있군요. 어쨌든 예, 이 협력체는 있습니다. 네, 협력체는 있는데 그 다음에 업무 말씀하십시오. 예, 저희 정리실에 마대협이라 그래가지고요 마약 대책 협의회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저희가 회의를 해서 각 기관별한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 교환하는 게 조금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안 될 거예요. 예, 하여튼 뭐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건 억지로 해도 되지도 않을 것 같고. 그 가짜 정보에 대한 조치 이것도 전에 국무회의에서 얘기를 해서 경찰이 나름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하여튼 이게 뭐 유튜브 뭐 기사 댓글 무슨 뭐 커뮤니티 너무 이 명백한 가짜 뉴스들이 좀 많이 횡행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개인이 우발적으로 우연히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조직적 체계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경우도 있어 보이거든요. 어디서 개인적으로 추적을 해본 바에 의하면 이 계정들이 개인이 하는 그냥 SNS 활동이 아니고 매우 체계적이고 예를 들면 순식간에 비슷한 내용이 쫙 올라온다든지 예. 뭐 특정 포털의 특정 기사에 보면 딱 두세 개만 그렇게 집중적으로 그 순식간에 뭐 공감 뉴스 댓글들이 쫙 올라온다든지 이런 거는 매크로나 아니면 뭐 기계적 수단을 동원한 거 아니냐. 개인이 갑자기 그럴 리가 없잖아요. 눈으로 확인될 정도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수사도 하고 있나요? 예, 저희가 그 사이버 수사 심의관을 TF 팀장으로 해가지고 이 가짜뉴스 허위 정보에 대한 그 수사는 전국적인 이런 컨트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는 좀 미흡하긴 했는데 저희가 그런 그 조직적인 그런 가짜뉴스 유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뭐 치밀하게 그렇게 계속 수사를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 가짜 뉴스라고 하는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 이제 결국 명예훼손에 예.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예. 그 뭐 고발 고소가 있냐 없냐 뭐 왜 이걸 수사하냐 이런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포털의 그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매크로를 활용하거나 하는 거는 그거는 명예훼손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업무방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조작하는 거. 예. 그거는 혹시 어떤 수사나 이런 거 하세요? 예. 댓글 조작하는 거 이런 거. 예를 들면 그게 허위냐 아니냐 다 문제고 댓글을 골라가지고 표적을 정해서 막 순서를 올리거나 이런 행위들은 그건 업무방해 범죄 행위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은 그 점에 중심을 놓고 수사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그게 제가 최근에 그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는 제가 보고는 받지 못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이제 염두에 두고 수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직적으로 됐다는지 이런 게 그
증거가 나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업무방해라든지 이렇게 적극 적용을 하겠습니다. 포털 그 회사들은 사실은 이제 그 쉽게 캐치할 수 있을 거거든요. 예, 근데 그걸 내가 보기에는 영업상의 이유로 일부러 방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막 들어와서 싸우면은 이제 주목도가 올라가잖아요. 예, 예. 그것도 그리 바람직한 일은 아닌데 하여튼 순위 조작이나 이런 매크로를 활용한 여론 조작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매우 나쁜 범죄 행위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하여튼 우리 사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그렇지만 하여튼 이 진실과 관계없이 편을 먹고 조작을 하고 하는 그 갈등을 격화시키고 대립을 심화시키는 건 정말 문제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누구 편이냐 문제를 떠나서. 그리고 또 아까 경찰은 사실은 좀 위험한 직업인데 어떤 사건 조작이나 이런 뭐 요즘 설마 이제 고문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건데 인권 침해, 폭력 등이 이런 건 안 할 텐데 이제 뭐 사건 조작이나 이런 건 여전히 좀 위험성이 있죠. 어쨌든 이것도 우리 경찰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좀 관념을 바꿔야 됩니다. 그거 저 통과됐나요? 그 인권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국회에서 국가폭력범죄, 예를 들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건 조작 행위, 고문 뭐 이런 거. 이거 앞으로는 공소시효가 폐지돼서 영원히 처벌되는 그런 상황이 곧 오게 되기 때문에 혹여라도 뭐 안 하겠지만 하여튼 국민들의 인권 침해 행위를 국가의 이름으로 자행하는 일은 절대로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면 좋겠어요. 예, 명심하겠습니다. 알겠죠. 저희가 그 경찰관 인권 행동 네. 강령도 만들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부단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러게요. 이번에도 그 내란 사태에 본의 아니게 그는 뭐 의도를 가지고든 참여한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됐는데 사실 그것도 중간 지휘관들이 사실 판단을 잘했어야 될 사안인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국회 상황은 그 명백한 위헌행위인데 예, 그거는 저도 그날 담 넘어 들어갔는데 경찰들이 문을 이렇게 막고 있더라고요. 아내하고 차 타고 갔더니 저도 담 넘어 들어갔습니다만 어쨌든 헌법상 명백하게 저게 적법한 정당한 그리고 적법한 계엄이라 할지라도 국회를 막으면 안 되는 거죠, 원래.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철저히 반성을 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보니까 우왕좌왕하는 것 같긴 하던데, 뭐 폭력적으로 막거나 그러진 않고, 예, 하여튼 물리력으로 막고 있기도 하고 또 묻어주기도 하고 뭐 혼선을 빚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그럴 때는 해서는 안 될 일을 최소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뭐 도로교통경단은 특별히 볼 게 없고요.